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동환 교수님 연구실에 석사과정 2기하고 있는 김건대입니다. 오늘 화학공학 산학연구 바이오디그레더블 어컨버전 나노파티클이라는 연구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발광체들이 존재합니다. 퀀텀닷, 유기염료, 평광단백질, 카본닷 등 많은 발광체들은 디스플레이나 솔라셀, 생명과학 연구 등 다양한 사업 및 연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광체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빛을 흡수해서 약간의 에너지 손실을 거친 후 더 낮은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UV 광원을 발광체에 찧어주면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발광체는 이들과는 아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업컨버전 나노입자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2개 이상의 광자를 흡수하여 더 큰 에너지의 광자를 방출합니다. 이 업컨버전 나노입자는 일반적으로 란탄족 3가 이온을 무기질 호스트에 도핑하여 합성하는데, 일반적으로 Na-F4에 툴륨이나 얼뵴 같은 란탄족 이온이 도핑되면 UV 강원이 아닌 NIR 강원을 받아서 블루나 그린 등에서 발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란탄족 이온을 도핑하여 다양한 발광 피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컨버전 나노입자는 란탄족 이온이 갖는 촘촘한 사다리꼴 형태의 에너지 유닛 덕분에 센시타이저 역할을 하는 이터뷴 같은 물질이 액티베이터 역할을 하는 얼뵴이나 툴륨 같은 물질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상향 변환, 즉 업컨버전을 하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업컨버전 나노입자는 NIR 강원을 활용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를 창출해내는데요. NIR은 생체 시료의 자가 형광을 피할 수 있어서 업컨버전 나노입자는 고감도의 바이오 센싱이나 그리고 바이오 이미징, 그리고 버려지는 NIR 영역의 태양빛을 업컨버전 나노입자가 가시광선으로 전환하여 솔라 에너지 하베스팅 등에도 쓰일 수 있으며, 또한 약물 전달이나 광학치료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몸속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업컨버전 나노입자가 개발되어 상향변환 나노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균일하게 발광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이후 상향변환 특성이 빠르게 사라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완벽히 생분해되어 생체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된 생분해성 나노입자에는 큰 약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NaYF4라는 호스트 물질이 아닌 K3ZrF7이라는 호스트 물질을 사용하는 이 나노입자는 기존 업컨버전 나노입자보다 약 15배나 떨어지는 밝기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낮은 밝기값을 갖게 되는 원인은 K3ZrF7 호스트 물질의 크리스탈 구조가 시메트리적으로 매우 높은 대칭성을 갖게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높은 시메트리를 갖는 어컨버전 나노입자는 낮은 밝기값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란탄족 3가 이온의 과학 특성은 4F, 4F 오비탈 끼리의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기반하게 되는데, 같은 오비탈 간의 트랜지션은 양자역학적으로 라포르테 셀렉션으로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란탄족 이온은 양자역학적으로 과학적 특성을 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호스트 물질에 도핑하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4F 오비탈과 OD 오비탈 간의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아주 작은 확률로 4F, 4F 트랜지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대칭적인 크리스탈 필드일수록 이러한 간섭은 줄어들게 되고 밝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한 변화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NaYF4는 큐빅 구조와 헥사고널 구조의 두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 각각의 구조에서 서로 다른 브라이트니스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점을 K3ZrF7 크리스탈 스트럭처에도 이용하여 포타슘과 플루오린의 조성을 조절해 큐빅 크리스탈, 모노클리닉, 올소롬빅한 구조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밝기를 증가시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통해 레드 피크나 그린 피크를 비율을 바꿔주는 연구는 이전에도 많이 진행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조성 변화를 통하여 컬러 튜닝, 그리고 밝기 증가와 같은 특성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실험 순서는 리간드 역할을 하는 캐핑 에이전트인 올렉 엑시드와
솔벤트 역할을 하는 OD를 이제 란탄족 이온들을 넣어줘서 130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여 모두 녹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녹여주는 과정에서도 계속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이널트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녹여준 란탄족 이온과 호스트 물질들을 룸 템퍼러처까지 다시 식혀준 다음에 이제 호스트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메탄올에 녹여서 드롭와이즈한 형태로 투입시켜줍니다. 여기서 드롭와이즈를 하는 이유는 그냥 메탄올에 녹인 호스트 물질을 그냥 들이붓게 되면 나노 입자가 아닌 굉장히 큰 입자가 형성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드롭와이즈를 통해 이제 호스트 물질을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호스트 물질들을 넣어준 다음 50도씨에서 30분 동안 시드를 형성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80도에서 약 1시간 정도 메탄올을 모두 제거시켜주는 과정을 가진 다음에 280도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여 합성을 진행해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의 K2ZRF6, K3ZRF7, K4ZRF8 모노클리닉한 구조와 큐빅 구조, 올토롬빅한 구조의 이 세 가지의 오픈무전 나노 입자를 합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먼저 모노클리닉한 구조의 UCMP는 그린피크와 레드피크에서 좀 대체적으로 낮은 밝기값을 나타내지고, 이제 큐빅 구조인 K3ZR-F7은 레드피크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린피크에서는 제일 낮은 값의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인텐시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소롬빅한 구조의 변화를 준 K4ZR-F8은 그린과 레드에서도 되게 좋은 브라이트니스를 갖게 되는데, 이 기존에 나왔던 K3ZR-F7에 비교하면 대략 한 30배 정도 그린피크의 30배 정도 증가하고 레드피크에서는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XRD 데이터를 통해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TEM 이미지를 통해서 나노 파티클의 사이즈와 이제 분산도를 측정하여 나노 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